자, 186페이지 그 밑부분에서 14강 수업 시간에 15강 수업 시간에 그 중도에서 사실은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좀 인터넷 같은 데서도 좀 차용해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끝낼 수가 없어서 다시 16강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186페이지입니다. 저수속의 피복 아크 용접봉의 건조온도, 건조시간으로 다음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300 내지 400도씨고요. 1 내지 2시간입니다. 요거 사실은 요 밑부분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하고요. 요 문제부터 마저 하고 이제 용접봉이나 이런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윗부분에서도 지금 용접봉이 조금 있었죠. 이 부분 용접봉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열 붓꽃이 강할 경우에 절단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합한 것은, 이 산소 아세틸렌은 그 철판을 절단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열 불꽃이 있는데 이게 강할 경우에는 절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예열 불꽃이 강할 때는 절단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드래그가 감소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 끝부분 시작하는 것 사이를 드래그라고 하는데 여기에 감소합니다. 역화라는 것은 불꽃이 팁 끝에서 이제 빵빵 이제 소리 내면 불꽃이 나왔다 가다가 이제 꺼지는 현상입니다. 이 역화를 일으키기가 쉽지는 역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예열 불꽃이 너무 강할 때는 절단면에 불꽃이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절단면이 거칠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예열 불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열 불꽃 너무 셀 때는 절단면 위에 기슬기 녹아서 거칠어집니다. 뒤쪽에 슬래그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면 불꽃이 팁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열 불꽃이 너무 약할 때는요, 절단 속도가 느려지며 절단이 중단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드래그가 커지며 뒷면까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역화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 요런 걸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고, 역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토치 취급을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불꽃이 토치의 팁 끝에서 빵빵 소리를 내며 불꽃이 나왔다가 곧 정상이 되든가 완전히 꺼지는 현상을 역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거부터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이 4316 뭐 이런 용접봉이 있죠. 이거는 몇 번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이 4316입니다. 이 4316은 뭐냐면은 저수소계입니다. 이 4316도 저수소계인데요. 피복제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피복제 중에는 이렇게 석회석 형석을 주성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철광석을 녹일 때와 마찬가지로 용접봉을 녹여서 금속에 붙일 때 여기에 잘못하면 불순물이 스며들 수 있고 산화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슬래그로 제거해 주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피복제 중에서 석회석하고 형석입니다. 이 석회석 형석 주성분을 한 피복제 사용하면 이 저수소계에는 수소는 물론 적겠지요. 이 4316 용착금속 중 수소 함량이 다른 용접봉에 비해 1 내지 10% 정도로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 왜 그러나 하면은 수소가 많이 있으면은 이게 용융금속 중에 들어가면은 기공이나 뭐 이런 이제 재료에 안 좋은
계제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크 약간 불안하고 이제 저수속이지요. 용접 속도가 느리며 바로 첫머리에 기공이 생기기 쉬워 백스텝법을 밑에서 백스텝법을 선택하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는 어떻게 하냐. 극히 짧게 보호통 모재에 닿을 정도라고 운봉 각도는 모재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것이 좋으며 용접성은 다른 영광봉보다 가장 우수하므로 중요 강도 있는 그 용접 재료, 부재, 그 다음에 고압용기, 후판 중구조물, 그 다음에 탄수함량이 높은 기계 구중강 구속이 큰 용접, 황 함량이 높은 강 등의 용접에 결함 없이 양호한 용접부가 얻어집니다. 피복제는요, 습기를 흡수하기 쉬워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전에 이 습기를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300 내지 400도씨 정도로 약 2시간 정도 건조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위에 있는 E4316입니다. 4316 용접봉이고 E4313은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용접봉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저수속에 여기 아크 용접봉의 건조 온도는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300 내지 400도씨 1, 2시간 해놨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또 300 내지 400도씨 여는 온도나 이런 시간 같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300 내지 이어는 350도씨 약 1, 2시간인데 2시간 정도 건조해서 사용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기에도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연강용에 여기에 보면 뭐 고셀룰로즈계, 고산화티탄계, 일미나이트계, 철분산화철계, 라임 티타니아계, 저수소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거 앞부분에서도 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수소계가 군데군데 있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수소계는 대체로 보니까 300 내지 400도씨가 60 내지 120도씨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주로 건조 온도라든지 시간 같은 것을 여기에서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는 저수소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자료를 따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호 같은 거는 지난번에 고셀루로즈계라든지 고산화티탄계, 일미나이트계 이런 것은 기호를 다 이제 저번에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정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첫째 연강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장력강용이 있고 그 다음 내후성 이제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강용, 저온 강용, 내열 강용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경화 육성용, 그 다음 STS는 스테인리스 강용이 있고요. 주철용이 있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잠호 용접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 놨습니다.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4324가 뭐냐면 철분산화티탄계입니다. 고산화티탄계 용접봉 피복제에 약 50% 정도의 다량 철분을 가한 것입니다. 접촉 용접이 가능하다. 작업성이 우수하고 스페트가 적으며 그 다음에 용입이 얇아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은 E4313과 거의 같으며 아래보기 용접할 때 아래로 보고 하는 아래보기 수평 필렛 이거는 T자 용접 수평 필렛 자세 전용 용접봉이며 그래 아래보기와 수평 필렛 자세의 전용 용접봉이며 보통 저탄소강의 용접에 사용되지만 저합금강이나 중탄소강, 고탄소강의
용접에도 사용됩니다. 이게 A4324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용접봉 특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내가 이 용접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 요걸 하고요. 아니면 앞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용접봉에 대해서 부분으로 그 문제 형식이 나왔을 때 설명이 되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세요. 이 4301은 일미나이트계입니다.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인데, 이거는 일미나이트계의 30% 전자세 제일 많이 생산된답니다. 일반 기기 구조물, 조선, 과학용기, 건축용, 교량, 차량용으로 내부 결함이 적고, 일미나이트 광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철 등을 주성분으로 한 피복봉으로, 이게 앞에서 전자세, 아랫보기, 윗보기 전자세 용접에 사용되고, 슬래그는 비교적 유동성, 슬래그 이거는 유동성이 좋으면은 그 위에서 잘 걷어낼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찌꺼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서 잘 흘러나가든지 찌꺼기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용인 및 기계적 성질도 양호하며 특히 내부 결함이 적고 엑서선 시험 성적도 양호합니다. 이 4301이 1미나이트계 용접봉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 4303은 라임 티타니아계, 이거는 뭐냐면 산화티탄, 석회석 30%, 이것도 전자세에 적용됩니다. 산화티탄은 TiO2, 석회석은 CaCO3가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피복의 두께가 두꺼우며 비드 표면은 평면적이고 비드 외관이 평면적이다는 건 굉장히 곱다는 겁니다. 언더컷 밑에 용접비대가 스며들지 않고 틈이 생긴 거 언더컷인데, 언더컷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슬래그는 이것도 유동성이 크고 가볍고 다공성이므로 방리성이 좋습니다. 작업성이 양호하며, 그러니까 슬래그 같은 거는 유동성이 크고 가볍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줘야 됩니다. 작업성이 양호하면 모든 용접 자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용입이 얕으므로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용접 작업 때는 용착 금속 위에 뜬 슬래그 뒤로 잘 밀려나므로 굵은 용접봉으로 아래 보기 자세, 수평 필렛 용접에도 유효하며 기계적 성질도 양호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다는 모르더라도 이 4301은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다, 전자세고 제일 많이 생산된다, 이런 정도라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 4303은 라임 티타니아계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여기에서는 피복의 두께가 두꺼우며 비드 표면은 평면적이고 비드 외관은 곱고 언더컷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도 이런 특징을 알아두고, 아래 보기 자세, 수평 필릿 용접에도 유효하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작업성이 좋고 모든 용접 자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등등 여러분 편리한 대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4313 고산화티탄계 용접봉입니다. 고산화티탄계 용접봉이다. 요거는 요 밑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고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복제를 사용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접봉이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위에 보면 전자세 박판 용접에는 얇은 판입니다. 아크안정이고 스페트가 적고 쇠물이 튀는 걸 스페트라고 합니다. 비드 모양이 곱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용입이 얕답니다. 용입이 얕으므로 박판 용접에는 좋으나 기계적 성질이 약간 떨어지므로 중요 부분의 용접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 4315하고 이 4316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 저수속의 용접봉입니다. 탄산석회, 탄산 마그네슘 함유로 수소량이 감소하고요. 이거는
저 연성 인성이 좋아서 주요 구조물 용접과 극후연 아주 저 극후 연강은 아주 그 뭐랄까 그 두께가 두꺼운 그런 연강, 저합금강, 고장력강, 폐삭강에 쓰이고 탄소와 황 함량이 많습니다. CO2 가스 발생하며 후판 용접, 그러니까 두꺼운 판 용접 처음 할 때 청을 이렇게 할 때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320, 4330은 고산화철계 용접품이다. 산화철을 30% 함량. 이 4310은 고셀룰로스 나트륨형이고, 이 4311은 고셀룰로스 K형. 요 이제 셀룰로스 20 내지 30% 이며 그죠? 이며 전자시에 가능한 고셀룰로스계입니다. 이 4312는 고산화 티탄 나트륨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이 용접봉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아마 책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긴급 이렇게 이제 놔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시고 용접본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한 번씩 표시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혹은 아니면 필기를 해 두었다가 그럴 때마다 이걸 몇 번씩 풀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이게 용접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조금 뭐냐면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것 등등을 한번 이제 참고로 해서 풀이를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8페이지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비파괴 검사에서 대상 물체가 전도체인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한 시험법은 와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ECT라고 그러죠. 일렉트로매그네틱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2번 형광침투 탐상법에서 수세법이 후유화법과 다른 점은 유화제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몇 번이나 했습니다. 3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불연속 위치가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자분 지시 모양이 더 명확하게 됩니다. 4번 1파스칼을 뉴턴 제곱미터의 단위로 환산한 값은 1파스칼은 1뉴턴 제곱미터입니다. 자, 1파스칼 한번 봅시다. 압력에 대한 국제단위 SI 유도 단위입니다. 1파스칼은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 1뉴턴 per 제곱미터에 속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이며 기압 측정할 때는 100배 큰 단위 1뉴턴보다 100배 큰 단위가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보다 100배 헥토파스칼이고 또 1000배 큰 것은 킬로파스칼입니다. 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응력 탄성 계수 등 물성 측정할 때 또 메가파스칼을 씁니다. 메가파스칼보다 또 1000배는 기가파스칼이고 기가파스칼보다 더 큰 거는 테라파스칼이겠죠. 자, 대기압을 나타내는 1애톰이 약 1013 헥토파스칼이므로 파스칼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아래의 비파괴 검사 중 자분 탐상 시험법 MT만으로 조합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의 내사법과 프로브법 이거는 뭐냐면은 그 와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나의 투과법과 건식법 이거는 섞여 있습니다. 투과법은 초음파법이요 건식법은 자분 탐상 시험입니다. 나의 반사법과 공진법 이거는 초음파입니다. 나의 극감법과 프로드법은 자분 탐상 시험의 종류입니다. 자,
와전류 탐상 시험은 우리가 일명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와전류 탐상 시험 코일 적용, 관통 코일, 이거는 뭐 또 이렇게 encircling coil, feed through coil 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관통 코일은 OD 코일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삽 코일은 inner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inside 코일인데 이거는 ID 코일이라고도 한다. ID 코일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몇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 코일은 surface coil, probe 코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은 펄스 반사 투과 공진법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6번 계기압 기술 부분에서는 용어를 자꾸 생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계기압을 여기에서는 계기압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계기압은 계기압력을 줄인 말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계기압은 절대압력 마이너스 대기압력입니다. 그럼 절대압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기압 플러스 대기압력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이제 요 진공압력이 나왔으니까 그렇고. 자, 어떤 용기 내 가스가 용기 내벽에 미치는 실제 압력입니다. 이 계기압이 완전 진공의 상태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으로 단위는 킬로그램. 요즘은 보통 F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F를 많이 붙입니다. 자, 킬로그램 F per 제곱 센티미터 A입니다. 절대 압력은 여기에서는 또 이래진 절대 압력은 계기 압력 플러스 대기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입니다.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또 진공압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은 절대 압력 마이너스 대기압력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식관계는 한 번에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알아두세요. 여기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몇 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 코일 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전도율, 도체의 치수변화, 투자율입니다. 표피효과는 이게 이제 물론 뭐 여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와전류 탐상시 표피효과는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 교류 전류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8번 비파괴 검사로 결함 깊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해놨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표면 및 표면 직하 결함이죠. 침투 탐상 시험은 표면 결함이고 그 개구부가 있어야 되고 뚫려 있어야 되고 방사선 투과 시험은 내부 결함 탐상하는 방법은 초음파와 같은데 여기에서는 결함 깊이는 방사선 투과 시험은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초음파 탐상 시험이 결함 깊이 측정에 가장 유리하다. 자, 9번 비파괴 검사를 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 먼 것은 생산 기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접을 했거나 이럴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서 결함이 나왔다 이런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삼아가 다음에는 그걸 개선해 가지고 생산 기술이 향상될 수 있고 제품의 신뢰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 자동화 가능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용접을 한다면은 작업 공정 자동화 하려면은 비파괴 검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용접을 이제 도입한다든지 로봇 용접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10번요. 초음파 탐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초음파 탐상법에서 횡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었습니다. 횡파는 고체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가 틀렸고요. 종파 속도 약 2분의 1이다. 이건 맞습니다. 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진동수를 가집니다. 초음파는 그렇습니다. 탐상면에 대하여 초음파의 진행 방향인 수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횡파는요, 탐상면에 대해서 초음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사각 탐촉자에 많이 쓰이고, 이 용접할 때 비드나 이런 경사지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결함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초음파, 횡파에 대해서 여기 또 설명을 해놨는 S웨이브, S파, 전단파라고 하며 고체에서만 진행합니다. 초음파 진동자는 수정 같은 걸 조금 많이 쓰는데, 수정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수정 같은 걸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법령적으로 많이 씁니다. 수정을 Q로 표시합니다. 황산 리튬, 이게 고급에 쓰이는데, 리튬 설페이트, 이게 황입니다. 압전 세라믹, 폴러라이즈드 세라믹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또 수정 Q는요, 전기적, 화학적, 온도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이 있으며 액체에서 불용성을 띠며 균질성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음향 에너지의 효과적인 발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짜들이 이렇게 수정 진동자로 가면은 조금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고, 모드 컨버션 간섭을, 이 모드 컨버션이라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직법을 해가지고 경사각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초음파 탐상할 때는 수직 탐촉자보다는 경사각에 수직을 이렇게 경사각 쉐기를 붙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것, 팔을 변화시키는 것을 모드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수정은요, 모드 컨버션을 했을 때, 전환을 했을 때 간섭을 일으키고, 저주파수 사용할 때는 높은, 여기에서 저주파수라는 것은 초음파 탐상에 쓰이는 저주파수입니다. 금속에 쓰이는 초음파 주파수는 2에서 5MHz인데,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2MHz가 이제 제일 낮죠. 그죠? 보통 쓰는 것 중에. 그런 때 이제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저주파수라고 해서 초음파가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꼭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황산 리튬 설페이드라고 하는데, 이 진동자는 초음파 에너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신기이며 발진 효율은 한 중간 정도입니다. 내구성 우수하고 모드 컨버션 장애가 적으나, 이게 황산이잖아요. 그죠? 부서지기 쉽고 물에 녹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74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전 세라믹, 송신 효율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압전이라는 전기에 의해서 압전하면 기계적 이제 움직임이 돼 가지고 에너지가 초음파가 잘 나옵니다. 송신 효율 가장 좋고 낮은 주파수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습기에 잘 견디며 300도씨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기계적 인장 강도가 낮고 모드 컨버션의 장애를 받을 수 있고 내구성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모드 변환 여기에 나옵니다. 반사 굴절할 때 다른 파 형태로 전환하는 현상을 모드 변환, 모드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고체 속 음파가 종, 횡, 표면, 판파, 경계면 또는 결함에서 반사 굴절로 인해서 다른 모드의 파로 변환하는 현상을 모드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을 마치면서 아까 앞부분에 영접봉이라든지 그 영접봉에 관한 그 예열 온도라든지 예열 시간 같은 게 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도 그걸 일목요연하게는 못했고 그 표로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이렇게 몇 번 검출해서 여러분이 표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